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고 내용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단독으로 나오지 않지만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343페이지에 자, 신고 내용 조사 바로 볼게요. 신고 내용 조사는 원칙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신고 관청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신고 관청은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신고받은 내용, 요게 이제 누락이 돼 있잖아요. 일부가 누락돼 있다.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래,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거래는 다 5억에 신고가 돼 있는데 이거는 3억에 신고돼 있네. 그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세 번째 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밑에 줄에 보면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라고 돼 있죠.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거래계약서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적혀 있는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서 같으면은 이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거래계약서를 뭐라 부르냐면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그래요. 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외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재가 틀립니다. 과태료가 틀려요. 과태료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밑에 조문에 1호에 보니까는 거래계약서 사본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호부터 보시면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이죠. 이게 확실하죠. 입금표, 입금했잖아요. 통장에 찍혀 있죠.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목에 보시면 대출받았다. 나에 보시면은 정기예금을 만기 수령 또는 해야겠다. 다에 보시면은 주식채권을 처분했다.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4호에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줬는데, 그죠? 이 매도인이 이걸 예금을 안 하고 뭐 했어? 다른 데 썼다, 이면 다른데. 그게 다른 용도, 예금 외에 다른 용도 지출 증명자료라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보고. 자, 조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양가로 2번. 자, 신고관청은, 자, 신고 내용 조사의 보고네, 이게 보니까.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 조사를 했죠. 그러면 특광도, 특시특도라고 돼 있죠. 요 5명인데, 이 5명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특광도, 특시특도, 시도지사.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자, 하나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특광도, 특시특도, 이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매월 1회 이걸 취합을 해요. 매월 1회 취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보고한다. 전자문서의 보고도 포함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양가로 4번에 보니까 국장이 갑자기 나오죠. 이게 이제 최근에 시설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단독으로죠.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5번하고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건데, 양가로 5번에 보니까 국장 및 신고관청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세법 관련 여러 이제 자료를 갖다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양가로 6번 있죠.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국장 및 신고관청이 세법 관련 다른 법률 뭐 이렇게 위반했죠. 판단되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다가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대요. 이건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뭘 발급해 준다 했어요? 큰 6번이면 신고필증 발급이죠. 신고필증 교부인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이 됐으면 신고필증 발급인데 우리가 이제 법인 신고서 같은 거 분리 제출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법인 신고서 등을 나중에 제출한다면 이 법인 신고서 등이 다 제출되었을 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양가로 2번 신고필증 지체 없이 발급.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인데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누가 한다 돼 있어요? 국장입니다. 신고받은 내용이나
공시된 토지 주택 가액이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해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국장이 구축 운영하는 거고요. 한 장 넘겨보면은 검증 체계를 활용하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옆에 검증 체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성을 검증한다 돼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검증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한다 돼 있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돼 있네. 그러면 이 세무서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세,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이제 8번입니다. 해제 등 신고인데 이 해제 등 신고는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해제 등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자, 보세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하니까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는 돼 있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신고를 한 이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요. 이걸 해제 등이라고 해. 그러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양가로 2번 잘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이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자,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단 말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단 말은 개업이 중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 등 신고도 꼭 개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개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그 밑에 줄에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개업이 중개했다 하더라도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될 의무다 이 말이에요. 개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한다면 이제 공동중개 같으면 당연히 공동신고가 되겠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해제 등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절차가 거기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서식에다 작성해가지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제출합니다.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거래 당사 중에서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게 맞는데 여기도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국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도. 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돼. 해제 등 신고에서는요. 그 다음에 2항을 보세요. 거부한 겁니까? 지금 이거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렇죠? 거부를 한 거네, 그지? 그러면 단독으로 해지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네. 일방의 신고를 거부했으니까. 그게 어떤 서류입니까? 1호에 보니까 자, 해제 등 확정 사실 입증 서류인데 그 대표적인 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등 해제 등 확정 사실 입증 서류랑 왜 혼자서 신고하는데 단독 신고 사유서. 그러니까 일방 신고를 거부하니까 이런 서류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두 번째 줄, 사망의 두 번째 줄,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겠죠? 사항을 보세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밑에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그 옆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 가볼게요. 정정신청이 있고 변경신고가 있는데 요즘에는 단독으로 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은 거고 변경신고는 후발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다 차이점을 기억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니까 제재가 없다 이 말이야. 정정신청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내용 중에서 다음 정정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정정신청 사항이 발생이 됐다니까 잘못 기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잖아. 안 해도 되는 거죠. 의무가 아니니까. 정정신청 사항을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간단한 거죠.
거래 지분 비율, 개업의 전화번호하고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 종류,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관한 그 밑에 내려가면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여기에 있는 항목만 정정 신청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래 당사자나 뭐 개업의 어떤 성명이다, 주민번호다 이건 없죠. 항목이 성명이나 주민번호 잘못 적었다 치자, 그거는 정정 신청 안 됩니다. 이건 정정 신청 안 되고 다시 신고해야 돼요. 사람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부동산 소재지도 없죠. 부동산 소재지는 우리가 뭘 결정합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뭘 의미해? 자,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 관청을 의미해요. 부동산 소재지는 신고 관청 맞습니까? 그럼 부동산 소재지를 잘못 적었다. 신고 관청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신고해야 돼. 그거는 정정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항목 자체가.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겨서 정정 신청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 정정 신청을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줄. 발급받은 신고필증. 발급받은 신고필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해 거기다가 잘못된 거를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을 해서 제출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망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있죠? 요거는 비교적 간단하지. 요걸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 한 가지 항목만.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이걸 정정하겠죠. 그럼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주겠다 이 말이겠지. 자, 변경신고로 가볼게요. 변경신고는 후발적으로 바뀐 거예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이 변경이 돼버렸네. 그죠? 그러면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죠. 예. 자, 변경신고 사항을 보세요. 오른쪽에 박스에. 자,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면적. 자, 여기까지를 보니까 앞에 정정신청 사항하고 겹칩니까 지금? 정정신청 사항에도 이거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그냥 오늘은 정정신청이 땡기네 그러면서 하면 됩니까? 오늘은 정정신청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자, 거래지분 비율이 처음부터 내가 잘못 적었다면 정정신청, 거래지분 비율이 후발적으로 바뀌었다면 변경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변경신고에만 있는 거예요. 조건 또는 기한 중요하니까. 거래가격 중요하죠. 중도금 중요하고 잔금 중요하고 지급일도 다 중요하다. 전부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신청사항 아니에요. 자, COD형을 잘 보세요. 공동 매수에 있어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중에서 일부 매수인이 뭐 되는 경우만? 제외되는 경우예요.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지. 일부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것은 변경 신고 안 돼요. 추가, 교체 X. 추가되거나 교체하는 것은 다시 신고해야 돼요. 변경 중에서. 자, 이형도 마찬가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변경 중에서 일부 부동산이 뭐 되는 경우만?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지. 일부 부동산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것은 다시 신고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신고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서식인데 이건 서식이 있어요. 아까 정정신청서는 서식이 없었잖아. 그래서 발급받은 신고필증에다가 그걸 정정상 표시했잖아. 그죠? 여기는 변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이 뭐냐 보니까 변경신고에는 이 규정이 하나 더 있어요. 면적 변경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이 변경이 됐다. 면적도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거래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상하지?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가로 2번. 신고필증 재발급. 자, 지체 없이 어떻게 하래? 변경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 재발급이다.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변경신고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보니까 11번의 금지행위인데 5가지겠어요. 이걸 단독으로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금지행위 5가지가 가태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태료 연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가태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태료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금지행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5가지가 있는데 1호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했네. 누가 요구했지? 거래당사자가 요구하겠죠. 그럼 거래당사는 얼마의 가태료를 받겠어? 500만 원의 가태료를 받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500 이하입니다. 2호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신고 자체를 거짓으로 했다고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셉니다. 어? 특강 다 신청하셨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어? 특강 기출문제 특강 다음 주에 있어요. 이거 200문제인데 그 정도 풀어줘야 돼. 200문제. 어? 1시간에 30문제씩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자료는 한 금요일 한 오후쯤에 놔드릴게요. 내일 아니면 오전 또 아니면은 오후쯤. 다음 주에 풀어봐도 충분해. 다음 주에 좀 풀어봐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날 하루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 한번 쭉 정리하고 기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지금 풀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있다가 또 풀고 같은 문제 또 풀고 한 달 더 있다가 또 풀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게 틀려요. 틀리니까 이걸 한 대여섯 번은 풀어야 돼. 시험 칠 때까지 똑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 기출 문제는 그냥 거의 문제를 외우고 보기도 다 외우고 그 내용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거의 딱 보면 바로 그냥 막 답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용 자체가 딱.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했네.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 좀 나쁘잖아. 그렇죠? 이건 좀 셉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라고. 그러면 5%입니까? 5%? 취득가액이 5%죠. 취득가액이 5억이다. 그러면 얼만데?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지금. 2,500이잖아. 세잖아요. 뭐. 어떤 학원에 가니까 250. 치아라 그랬어요. 2,500좀 돼야지, 그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기억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예요. 거짓 신고한 사람. 일단 의무자가 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여기는 의무자가 아닌 자가 이렇게 금지행위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해지 등 신고하는 거를 조장하거나 방조했대요. 이거 얼마? 이거는 500 이하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계속 들어야 돼요. 네 번째 보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했다고요. 이것도 일단 거짓이죠.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했죠. 이거 얼마? 이거 3,000 이하입니다. 뭘 그래 놀랍니까? 또 그래 놀랄 일은 아니잖아 또. 자, 마지막에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했네. 이것도 얼마? 이거 3,000 이하예요. 요 두 가지가 최근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들어가서 3천만 원짜리가. 자, 그래서 이런 가태료를 좀 알아두셔야 돼. 물론 금지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가태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가볼게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것도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 낮게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양가로 2번 거민의제부터 볼게요. 거민의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전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서에다가 시군구의 그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이제 등기관에 제출해야 돼요. 그거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제 하니까 신고 필증을 발급받죠. 그러면 따로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 확인 도장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 발급받죠. 그러면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거민 도장 받을 필요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있죠.
예를 들어 증여다, 교환이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증여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는 검인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신고 필증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있죠. 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 토지거래 허가 받더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제도의 취지가 틀려.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방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가 주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농지증이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라 가지고 농지증을 발급받더라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잘 물어보겠죠.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나왔다. 위반시 제재 가태료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5개입니다. 5개예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박스 안에 있는데 첫 번째,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를 안 했다고. 그리고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두 번째도 보세요. 해지 등 신고도 의무라고 했죠. 근데 해지 등 신고를 안 한 거야. 공동신고 거부한 자 포함해서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가 기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다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누가 요구했어? 거래 당사자가 요구했죠. 얼마? 500만 원의 가태료. 금지에 들어있었죠, 이거. 4번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조장 방조. 이것도 500 이하의 가태료고. 5번 보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가 있죠.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 이거 500 이하입니다. 5가지예요. 자, 3천 이하 3가지인데 첫 번째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잖아. 그러니까 이 3천 이하예요. 500 이하가 아니라고. 다르죠? 제재가. 3번을 보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잖아. 이거 아까 방금 봤잖아. 금지행위 3천 이하. 그 밑에도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등 신고한 거잖아요. 3천 이하. 금지행위 3천 이하. 자, 양가로 5번 보세요. 취득가액의 5%, 100분의 5.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5% 거짓 신고한 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거짓으로 신고했잖아요. 그건 무조건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예요.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가태료 부과 통보인데 가태료는 누가 부과하죠? 신고관청이 부과하죠. 가태료 부과했다. 그러면 신고관청이 가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부과일로부터 며칠 이내라 돼 있어요? 10일 이내입니다.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통보하래? 등록관청에 통보하래. 등록관청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등록관청에다 통보한다.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는데 밑에 일반 기준 하나 볼게요. 박스 안에 가태료 부과할 때 그 일반 기준으로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지요. 그래서 가태료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요 28호 제1항 제3항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이죠. 이게 뭐냐 하니까 3천만 원짜리 이하 하고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요거는 5분의 1이래.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고. 왜? 3천만 원하고 취득가액 100분의 5는 좀 셉니까? 그러니까 이걸 5분의 1로 하는 거예요.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늘리는 경우에도 원래 가태료 있죠. 그죠? 가태료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거지. 500 이하, 3천 이하,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이걸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358페이지에 보면 자진신고 나와요. 자진신고.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진신고. 자, 자진신고에 관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자진신고란 말은 가태료에 대한 자진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태료 자진신고. 그래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태료에 대한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감면을 받는다. 감경 받는다든지 면제받는다든지 그걸 합쳐가지고 감면이에요. 자, 그러면
조문으로 막 지금 적어놨는데 일단 보세요. 첫 번째 신고 관청은 밑줄 꺼볼게요. 신고 관청이 일단은 뭐가 자진 신고 과태료 위반 행위 해당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거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위반 사실 이게 이제 위반 행위 해당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과태료가 500 이하, 3000 이하, 취득가액 100분의 5 이거 봤죠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감면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면이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있어요. 그게 총 7가지.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 7가지인데 그거에 일단 위반 행위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을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자진 신고한 자 나오죠.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그 줄 끝에 보면은 과태료야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감면이라 감면.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감경 면제, 감면의 기준 등이라 돼 있고, 자, 1호에 보시면요. 1호에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있죠.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 다음에 요건 모두 충족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면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기관이 어디냐면은 조사기관은 국장하고 신고관청이 조사기관이에요. 아까 해서 신고 내용 조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장하고 신고관청이 조사기관인데 이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연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돼야 돼. 그러면 면제받습니다. 그러면 면제 요건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가목에 보시면은 위반 행위가 해당이 돼야 된다. 위반 행위가 7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8호, 2호, 뭐 2, 3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과태료 중에서 500만 원 이하에 보면은 5가지 있는데 500만 원 이하에 5가지 있죠.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들어가요. 개업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거 있죠. 요게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거 있죠. 요게 들어가요. 500만 원짜리 중에서는 5가지 중에서 이 2가지만 들어가. 2가지만. 그렇게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조문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 요구하거나 그죠?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하는 거. 이거랑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거. 요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거 있죠.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짜리. 신고 의무자든 아니든 간에 거짓 신고하는 거 있죠. 요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3천 이하는 아예 안 들어가. 3천 이하는 자진 신고 해봐야 감면 안 해줍니다. 면제 안 해줍니다. 3천 이하짜리는 안 들어가고 지금까지 했던 과태료 중에서 이 3가지가 들어가요. 3가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4가지가 더 나와. 나중에 4가지 더 나와요. 감면 대상이 위반 행위가 지금은 3가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다 할 거니까 3가지만 기억합니다. 그 3가지가 500 이하짜리 중에서 방금 했던 거 개업한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 이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자체를 거짓으로 한 거 요 3가지가 지금 감면 위반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 해당이 될 것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나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은 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거예요. 그래서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있어서 공동신고한 경우 포함. 공동으로 신고해도 단독으로 신고한 걸로 보겠다 이 말이겠지. 여러 명이니까.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 요 3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반 행위 해당이 돼야 된다. 그죠? 감면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 해당이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이자 세 번째가 조사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 요 3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면제받습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2호에 보면은 조사 기간에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연신고했고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 이거는 100분의 50 감경이에요. 50% 감경해 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가에 보시면은 가에 있는 내용 가에 보면은 제1호에 가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면제받는 그 요건 있죠. 거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면제받는 가나 다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목부터 해가지고 가목하고 다목하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요게 뭐냐 하니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겠죠. 근데 조사기관이 허위 신고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 그러니까 조사기관이 조사가 시작됐지만 조사기관이 증거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이건 아까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들어가는 항목. 그러니까 면제받은 항목에서 충족 요건 세 가지랑 요게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지. 총 4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50% 강국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면제되지 않는 경우 있네. 여기 뭐냐면 2항 감면이 되지 않는 게 감면 제외 3가지가 있는데 1호에 보시면은 감면되지 않는 게 2가지 감면 제외 2가지인데 세법 관련 위반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가 됐다. 그러니까 세법 관련 위반 행위들이 통보가 됐으면 감면 안 해주고 2호에 보시면 자진 신고를 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몇 회 이상 돼 있어요? 3회 이상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감면을 받았대. 그러면 이건 어떤 놈이에요? 상습범이에요. 이놈이 상습범이니까 이놈은 안 해주겠다 이 말이지.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 받았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은 규칙 21조에 보면요. 규칙 제21조에 보면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 그럼 언제를 조사가 시작된 걸로 보느냐 하니까 신고관청의 조사기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 서면 있죠.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 바로 조사가 시작된 거야. 거래 당사자나 기업이 그걸 안 받아도 서면을 안 받아도 조사기관에서 발송한 때 바로 발송주의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송한 때 바로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까지만 보시면 돼. 절차는 보지 말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14번 해가지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나오죠. 자,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 요거는 일단 이건 다음 수단에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다음 수단에 한번 볼게요. 5월달에 6월달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조건 1부만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먼저 나와있네. 그러면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를 보지 말고 외국인 특례를 먼저 볼게요. 시간적으로 외국인 특례부터 먼저 끝내고. 403페이지. 403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있죠.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특례를 한번 적어볼게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취득입니다. 취득.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지. 외국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게 외국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외국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누구냐 하니까 개인하고 법인단체를 구분하는데, 개인으로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예요. 그걸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첫 번째가 외국 법령에 따라서 이 법인단체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 이건 외국 법인으로 보는 거지.
왜?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됐으니까. 두 번째, 국내법에 따라 설립이 되었지만 사원 또는 구성원, 사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누구라고?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건 외국 법인, 외국 단체로서 외국인입니다. 세 번째, 임원.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가 자본금 있죠. 또는 의결권.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보유하는가 하니까 외국인이 보유하든지 아니면 외국 법인 단체인데 구체적으로 이때 외국인은 누굴 말합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외국 법인 단체로서 누구냐니까 요거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외국인이에요. 자,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다섯 번째는 외국 정부예요. 외국 정부. 외국 정부. 자, 여섯 번째는 국제기구.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이다.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산하기구. 국제연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부 외국인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네.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 자, 외국인이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뭐 해라 이 말이죠? 신고. 외국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취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계약 외. 세 번째가 계속 보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취득의 원인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암기를 하는 거지. 첫 번째가 신고의 기한,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계약 체결일 있죠. 계약 체결일.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요거 며칠입니까? 60일 이내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며칠까지 신고해야 돼? 며칠까지? 30일이에요, 그게 30일이에요.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까지니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하랬죠. 그게 30일까지.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이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그러면 며칠까지? 그게 60일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은 30일까지고 그냥 계약이라고 돼 있으면 60일로 봐야 돼요. 외국인이 취득할 때.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증여입니다. 증여 교환. 증여 교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증여로 취득한다. 증여는 계약이니까 증여로 취득한다 그러면 60일에 신고예요. 30일이 아니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이다, 경매다, 판결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은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이 없죠? 그럼 뭐가 있어요? 취득일이 있어요. 취득일이. 경매 같으면 언제 취득하죠? 경매는 언제 취득합니까? 등락대금 완납시, 그죠? 매각대금 완납시 바로 취득하죠. 상속은 언제 취득하죠? 상속 개시일입니까? 상속 개시일이 언제죠?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말 상속인 사망일 아닙니다. 상속인이 뒤지면 못 받아요. 아시겠죠? 상속인이 뒤지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사망일이에요. 피상사망일. 됐죠? 그런 거. 자, 요거는 몇 개월? 6개월 이내. 60일 아니고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외석 보유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을. 그러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죠.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외국인 변경일이 같은 말이 뭐냐 하니까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이 말이 외국인 변경된 때로부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신고 기한이 지금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잘 물어봅니다. 신고의 관청. 어디로 가서 신고합니까? 하니까 부동산 등이 소지한 곳으로 또 가야 되겠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방법.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니까 계약을 원이다 그러면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 취득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계약이 원인이면은 계약서를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를 첨부한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다른 서류 첨부가 없었잖아. 근데 이 외국인이 특례에 따른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약서가 돼? 대표적으로 증여 계약서겠지 뭐. 증여는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 60일 신고하는 거 맞죠? 증여 계약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취득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계약서가 없잖아. 그러면 각각의 해당 서류가 있어요. 해당 서류가. 자, 대표적으로 경매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경매는 경락 결정서가 있겠죠. 네. 판결문 되겠고. 여기도 계속 보유 신고서에다가 외국인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변경 증명 서류라고 해요. 요거 첨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신고죠. 신고서에 제출 대행이다. 이걸 대리인 신고. 자, 대리인 신고할 때 대리인 신분증 가져갑니까? 그렇죠. 대리인 신분증에다가 플러스 뭘 첨부하냐 하니까 1번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외국인 등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다. 자, 두 번째 외국인 등의 신분증 4번 되겠죠. 요걸 첨부해가지고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한층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조치사항. 계약하고 계약 외의 원인은 취득, 신고, 확인증, 지체 없이 발급이겠지. 계속 보유는요? 계속 보유, 확인증, 지체 없이 발급이겠지. 자, 그 다음에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은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예요? 위반은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예요? 위반. 신고를 안 한 게 위반한 거잖아. 신고를 안 했다든지 거짓 신고를 한 것도 위반한 거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했다. 위반한 거예요. 자,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계약을 원인이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속 그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3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이거 100만 원 이하 두 개, 이거 전부 다 아까 방금 했던 자진신고의 위반 행위에 들어가요. 이거를 자진신고 했잖아요. 자진신고. 그러면 예, 감면해 준다고. 총 7가지라고 했더니 7가지. 그거 3가지 나왔었죠. 여기 3가지 있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주택, 방금 안 했는 주택임대차 있죠.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신고 안 했다, 변경 해제 신고 안 했다, 거짓 신고했다. 이 사람.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그래서 총 7가지예요. 자진신고, 위반 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까?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먼저 하겠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하겠죠. 그러면 이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한 곳으로 본다.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신고 의제된다.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은 상속이 있고 경매가 있죠. 판결이 있죠.
그 다음에 합병, 법인의 합병이 있고 환매권 행사가 있죠. 그럼 최근에 들어갔지? 건축법에 따른 신축이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자, 뭐 신축이니 증축이니 개축, 재축 이거 우리 몰라도 돼. 그냥 재축이 나오죠. 재축이 나오면 계약 외구나 하고 이제 문제 푸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다. 영주권 취득한 상태면 아직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이 아니겠지.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되어야 적용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허가입니까?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 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토지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저기에도 부동산 등에 토지가 있습니까? 저기 부동산 등에 토지가 있습니까? 토지가 없고 부동산 등만 있네. 그렇죠? 저기는 부동산 등만 있죠. 토지는 없고. 토지가 저기 있죠? 토지가 있잖아. 눈에 안 보입니까, 토지가?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다 뜬 거예요, 지금. 눈을 크게 뜨라고,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저기 토지가 적혀 있잖아, 지금. 찾습니까? 어디 하지 말고, 지금. 토지가 있잖아요, 저기 부동산 등에. 자, 부동산 등에, 저기 있는 부동산 등에 있는 토지는 뭐 해야 돼? 저기에 있는 토지는 신고예요. 여기 있는 토지는 허가예요.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 있다고요. 그걸 허가 대상 지역구역, 아니 뭐 허가 대상 토지라고 하죠. 자, 네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하니까 생태, 경관, 보전지역이에요. 생태, 경관, 보전지역이에요. 두 번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중요합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 세 번째가 지정문화재 1을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네. 중요하고, 네 번째가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이네. 자, 이런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뭐 해야 된다? 허가예요, 허가. 중요한 지역구역이니까. 그럼 암기해야 되겠네, 이거. 자, 암기법 있죠? 앞머리 따볼게요. 생군, 문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 군을 뭘로 발음해? 굴. 그러면 생굴 나오죠, 생굴, 문야. 생굴을 먹었니? 그 말이에요. 표준말로. 생굴, 문야 지역구역에 있을 때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원보호구역은? 공원보호구역은 뭐? 신고는 하는 게 맞아. 공원보호구역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공원보호구역은 아니. 그럼 아니지. 그러면 생굴 문제에 없는데 당연히 아니지. 그 아닌 걸 모르나 누가? 뭐? 신고. 공원보호구 뭐? 신고라고요. 공원보호구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 그럼 외국인이 신고하라고. 어이? 자, 상수원 보호구역은? 또 아니요 해보지 왜? 신고. 되겠죠? 예. 자, 허가 신청. 자, 허가 신청 어떻게 하느냐니까 허가 신청서가 있습니까? 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중요한 지역구역이기 때문에 또 서류를 하나 첨부해야 돼요. 뭘 첨부합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서예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네. 중요한 지역구역이니까. 자, 그 다음에 대리인신고 똑같고요. 안 적고 대리인신 똑같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입니까? 15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위반했네, 위반. 자, 이거 어떻게 한 게 위반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허가를 안 받고 계약 체결을 한 거지. 또 어떤 허가? 부정한 허가,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 형벌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2대입니다. 2대2. 외국인이 생굴 문자 지역에서 허가 안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뭐 2대2라고요. 되겠습니까? 2대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 생굴 문자 지역이 뭐랑 겹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겹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겹치면 둘 중에 먼저 받으면 돼. 한 가지 먼저 받으면 되는데 난 토지거래 허가 먼저 받았다.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 특례에 따른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의제가 돼요. 안 봐도 되잖아. 겹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여기에서 몇 문제? 한 문제다, 한 문제. 깔끔하게 한 문제 나와요. 매년. 이거 맞춰야 됩니까? 이거 맞춰야 돼. 이거 맞춰야 돼. 이거는 막 실수해서 틀리고, 막 저거는 몰라서 틀리고, 저거는 뭐, 깜빡이가 틀리고, 막 이것저것 다 틀리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맞춰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다 맞춰야 된다고. 작년에 막 한 개 틀리고, 한 개 틀렸어. 작년에. 예? 한 개 틀렸다고요. 한 개도 그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틀렸대.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90점 정도, 그죠? 네. 한두 문제 틀리고 90점 정도 맞추자. 그러려면은 특강도 듣고 막 다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주기를 짧게 해야 돼. 짧게 보는 주기를. 아시겠죠? 네. 길게 가져가면은 이게 다 잊어버리고 또 보고 다 잊어버리고 또 보고 안 돼. 잊어버리기 전에 또 살이 봐주고 이게 기억하고 있을 때 싹 봐주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공부가 된다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볼게요. 403페이지. 위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제가 표로 정리했죠. 저 표대로 여러분들 암기하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외국인 등은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이게 개인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맞죠? 3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이 됐지만 그 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라잖아요. 그러면 외국 법인, 외국 단체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자, 한국 국적이 아닌 법인 단체.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보유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외국 정부 그다음에 국제기구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칠판에 적은 걸 기억하세요. 저거대로. 자, 그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그러니까 신고에 의한 부동산 등 취득이다 이 말이죠. 취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그 밑에 있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기억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위반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오네. 동그라미 3번 위반했지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네. 매매 계약이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30일까지. 그러면 이 취득 신고 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어제 이 말이에요. 양가로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이제 취득하는 경우 거기 보니까 계약 이외의 원인이 조문에 나오는데 자, 거기 보니까 1호에 보세요. 1호에
0제5조의 뭐 1호에 보니까 거기 뭐라 돼 있어요 지금? 한매라고 돼 있네, 그죠? 한매권 행사, 그 다음에 판결 나왔고, 합병 나왔고, 건축법, 그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나왔죠? 그 다음에 종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상속이 있고, 경무회도 있고요. 밑에 구체적으로 한매권 행사, 뭐 법인은 판결 적어놨네. 합병도 있고. 하여튼, 계약 외의 원인을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거. 종류. 그럼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세 번째 줄 나오죠?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위반 시 제재 동그라미 2번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나오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의 원인이니까. 자, 그다음 계속 보유 보세요. 계속 보유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서 네 번째 줄입니까? 외국인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 외국인 변경일 아까 같은 말 뭐라 했어요? 같은 말. 국적이 상실된 때로부터. 이 말 같은 말이 알아두세요. 그 시험 나왔어요, 지문이. 자, 6개월 이내에. 자, 신고 안 했다. 거의 신고했다. 동그라미 2번.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 자, 이 외국인에 대한 4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 두 개짜리 이게 전부 다 사진 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정보의 공유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하니까 조문이 0제3조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했죠. 그러면은 외국인의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신고관청이 외국인에 대해서 신고받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특시는 빠졌죠. 다만 특시는 직접 국장에게 제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시는 직접 국장에 제출.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봤고. 그 밑에 보면은 5항에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 이렇게 돼 있어. 자, 요게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뒤에 더 나오네 보세요. 똑같잖아요. 왜? 이번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대에 관한 내용으로서 계약 외에 뭐 계속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똑같단 말이야. 신고관청이 두 번째 줄에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강도 특도에게 제출하고 특시는 직접 국장에 제출하고 그 밑에 제출받은 특강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하고 똑같잖아요. 요거 외국인이 신고받은 내용 이거 말하는 거. 외국인 신고받은 내용 이거. 요거 신고받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허가는 허가. 자, 토지 취득 허가로 넘어가서 조문해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 토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구역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게 특징 적어놓은 거잖아요. 특징 토지거래 허가가 겹치는 거지 생글 문제랑. 그러면 허가 의제가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어느 구역이냐 보니까 안기법은 생굴 문제인데 조문이 이 순서가 조문이에요. 이 순서가 조문이고 제가 바꾼 거예요. 이거는 안기법 때문에 조문이 이 순서예요 원래. 자, 1호에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호에 보면은 지정문화재 이를 위한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3호에 보시면 생태공간 보존지역. 4호에 보시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래가지고 안기법이 생굴 문야.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제일 밑에 보니까 0제6조에 있죠. 거기에 조치사항입니까?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간에 조치사항이죠. 오른쪽에 또 나왔네. 사항을 보니까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강도 특도에게 제출하죠. 그러니까 특시는 바로 국장에 제출하고 그 밑에 제출받은 특강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제출한다. 똑같잖아요. 외국인에 신고받은 내용, 외국인에 허가받은 내용 이 말이에요. 양가로 1번 보세요. 이보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네. 생굴 문자 지역에서.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잖아. 2대2. 당연히
허가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계약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그렇게 보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신고 허가 신청할 때 그 첨부 서류 나와 있는 첨부 서류. 서류가 첨부된다고 했죠.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1학년 세 번째 줄에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라고. 그래가지고 1호에 보니까 증여 같다. 증여. 가목에 보면 증여다 그러면 이 계약을 원유 취득하는 거죠. 증여는 증여 계약서가 필요해. 나에 보시면 이제 계약의 원유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해당 서류예요. 경매는 경락결정서, 한매는 한매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 뒤에 넘어가 보시면 마에 보시면 판결이다 그러면 판결문이 될 것이고, 합병이다 그러면 합병사실 입증 서류. 그러니까 이러한 서류들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호에 보시면은 계속 보유 같으면은 외국인으로 증명된 외국인 증명 서류 있죠. 외국인 변경 증명 서류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줄에. 그리고 3호에 보시면 허가다 그러면은 생굴 문야 지역 중요한 지역 교육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서가 필요하다 했잖아.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3항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보니까 취득 계속 보유 확인증, 그죠? 취득 계속 보유 확인증을 발급하든지 또는 허가증 발급이지. 허가증 발급 이게 조치 사항. 자, 사항을 뭐냐? 사항이 위임받은 사람 이 대리인이잖아요. 외국인 등의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은 어떡하지? 1호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이 위임장하고 2호에 보면은 외국인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죠. 물론 5항에 보니까 이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보여줘야 한다 돼 있네. 밑에 이제 상호주의가 뭡니까? 상호주의는 다른 말로 보복주의예요. 너그 나라 땅을 못 사게 하면 너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땅을 못 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보세요. 국장이요. 제안하는데 국장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안의 이 말은 다른 나라 자국안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자국안의 토지, 부동산 아니고 토지의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국가의 개인, 법인단체, 정부에 대하여 그 밑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지, 부동산 아니고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다만 헌법 법률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의 이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어딜 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